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 디스플레이요. 아, LG 디스플레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원에, 14,000원에 10%요. 14,000원에 비중은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밀려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힘을 못 썼습니다. 맞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부정이신지 긍정이신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세 분은 긍정, 과장님도 네. 올 긍정이네요. 올 긍정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다행히 좀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시진 네.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재용 본부장님, 좀만 기다리면은 뭐 수익 극대화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매수가가 부담스럽지 않고 또 비중도 부담스럽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 때는 이제 모바일 LED에 대한 OLED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적에 대한 이제 개선세가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일단 지금은 대형 패널의 TV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좀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4분기부터 그 이후에는 좀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좀 많이 밀리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이지만 일단 이 구간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4분기 정도 됐을 때부터는 좀 추세적인 전환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담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14,000원의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한번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인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보유하고 계시는 기간이 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시간적인 부분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10%의 비중이고 그렇게 급한 정도의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면서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7,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DI동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000원에 20%. 매수하시고 나서 그래도 급등이 많이 나왔네요. 네, 요 며칠 사이에. 네. 비중은 몇 %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시청자님? 20%. 20%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DI 동일에 대한 네 분의 의견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올 긍정이 나왔네요. 네, 사실 그러니까요.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그죠?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일단 비중이 지금 20%시기 때문에 10% 정도는 좀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10%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DI 동일 같은 경우는 섬유 관련 회사인데 여기 자회사가 이제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2차 전지 그 양극박을 공급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여기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기업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러한 이슈로 지금 시장이 9월 달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은 음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도 괜찮고 비중도 나쁘진 않지만은 시장이 어쨌든 좀 안 좋다 보니까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고 나머지 10%를 좀 더 가져가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 네.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반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라 라고 말씀드렸네요.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300원에 15%입니다. 24,300원에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25,600원인데
수익권이시긴 한데 수익 중이세요. 근데 어제 오늘 조금 밀려서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네. 걱정되실 것 같은데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과연 더 밀리지 않을지 지금 들고 가도 될지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한 의견도 올 예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네 분이 시장에 참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 그러면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참 많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정 의견 남겨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벤트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올바이오파마의 이제 협력사가 미국에 있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뭐 기술 수출도 하고 잘했었어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또 임산을 중단하면서 그때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벤트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콜레스테롤 문제로 임상을 중단했다가 이거를 좀 개발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이번 달에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그려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임상 1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보셔가지고 이 종목 수익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권이지만 조금 네. 더 지켜본다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두셨네요.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그 KMW 54,822원에 7%예요. 5만 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7%. 시청자님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원래 8만 원대였는데 아. 한 3만 원대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아이고. 지금 5만 원대예요. 네. 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으니까 저희가 한번 바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부정일지 긍정일지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KMW에 대한 의견은 본부장님을 제외하고는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긍정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 높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 이화진 과장님 오늘 또 KMW가 시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7% 비중이면은 비중 확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일단은 뭐 그동안은 워낙 이제 뭐 양치기 소년이기도 했고 통신주들 네. 같은 경우는 물론 한 2년간의 뭐 버라이즌이나 AT&T 특히 미국 쪽에서 꾸준하게 수주 계약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물론 5G에 대한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은 물론 아직 허가가 안 떨어진 상황이지만은 내년 말에 만약에 6G에 대한 레디가 본격적으로 장비 수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에이스테크가 먼저 북미발에 신호탄을 먼저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안테나를 생산하는 KMW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북미 쪽에서 끝나진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사우디나 이제 되게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눈산트라에 대한 수도 이전 관련 이슈도 5G에 대한 테마군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었고 최근에 네온시티 쪽에서는 뭐 최근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은 아스타나 점차적으로 공급 계약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구축이 되고 여기서 이제 5 장비에 관련된 수주도 향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과 재작년과 올해 지금 연말에 대한 이 수주 모멘텀은 조금 느낌이 생각보다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주는 받았지만은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이 아마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KMW뿐만 아니라 솔리드나 에이스테크와 같은 여러 5G 업체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아마 본격적으로 저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늘리면서 가격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확대 의견을 오히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5G 관련주 굉장히 네. 좋게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부정 의견도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유의해야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부정 의견 어떤 의견이시길래 부정 의견이신지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손절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5G 쪽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속으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게 이제 반등의 서막인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2020년도에 5G 랠리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5G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뭔가 되지를 않고 있어서 그 주가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과거에 코로나 때 그 이전에 뭐 고금리 시대가 아니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5G가 다시 출발한다고 해서 지금 과거처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뭐 우리가 4차 산업의 5G라던가 6G 같은 경우가 물론 통신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통신망 그리고 앞으로 뭐 스타링크 같은 우주항공이랑 이런 것까지 엮여서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성을 사용해서 저는 무선 통신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더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무선 통신과 5G, 6G 연결을 지을 수가 있지만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구축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동안 빠졌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5G, 6G 사업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지 뭔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과거와 지금 현재는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금리 시대가 아니었고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매크로적인 상황들까지 판단을 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차피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손절하기는 좀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하시고 좀 올라오면은 그때 탈출하시는 전략 세우는 게 좋겠고요. 부정 의견을 드렸던 거는 이러한 점들도 있으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두 분 모두 비중 확대에는 좀 동의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냉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원준. 원준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9,530원에 5%. 네. 39,000원대에 들어가셨나요? 네, 참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뭐 한 1년 이상은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추매를 하고 싶은데 어느 가격에서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지금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과연 반반 네. 나뉘어졌네요. 딱 반으로 나뉘어졌네요. 네. 그럼 이재은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회사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양극재 투자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쪽으로도 또 장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을 고려했을 때랑 그다음 추세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당분간 시간이 저는 다시 돌아오려면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의 시그널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비중 확대를 해서 또 비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 언제 올라가지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더 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게 좋다 하더라도 업황이 뒷받침이 돼줘야지 이 종목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지금 이제 업황이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로 체인지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의 비중이지만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2만 원 이상
넘어서서 좀 추세가 돌아가는 거를 추세가 돌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비중 확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지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네. 걸릴 수 있겠다. 원준 뭐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해하셨는데 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우리 매니저님은 또 부정 의견을 두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면은 긍정 의견 두셨죠? 네네네. 지금 기다리면 시세를 다시 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매니저님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굳이 대응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매출은 정상적으로 범주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긍정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재무상에 크게 엄청나게 지금 뭐 단기성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갔어요.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파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긍정 의견을 드린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면 저는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좀 기다리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좋은 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한 3만 원대 초중반에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면 지금 말고 내년까지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네. 매수보다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손절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티아 소프트 테크요. 네. 비중 5% 가지고 있고요. 8,760원에 매수했는데 악재가 터져갖고 쭉 빠진 뒤로는 오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좀 많이 네.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처음에 당황해서 비중을 한 절반을 줄이고 네. 절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절반을 마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손절을 하신 이후로도 더 빠지셔서 네. 좀 우려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슈어소프트테크 과연 가지고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지 네 분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네 분의 의견 또 그러니까요. 반반으로 갈렸네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네. 매도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하시니까 부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전 지금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11,000원대에서 이제 그때 현대차 이제 블락딜 이슈가 나왔었죠. 실제로 네. 지금 한 385만 주를 이제 지분을 절반 가량 매도를 했고, 아예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슈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떻게 자율주행 관련된 AI 검증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로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현대차가 지분을 매각했다. 결국에는 향후에 슈어 소프트와의 이 동맹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아직 남은 물량마저도 추후에 블락딜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추가로 매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마 슈어 소프트웨어가 급락을 하고 현대 그 오토에버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큰 시점에서는 물론 현대 오토에버도 조금 불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의 FSD 자체가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대차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향후 이슈가 결국에는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흐름에서는 결국 테슬라도 포드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향후에 대한 이런 자율주행 이슈를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 이슈 부품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슈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현대차에 대한 좀 인지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만약 추후에 블락딜이 추가로 나온다면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딜 이슈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남겨주셨고요.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희망을 또 드려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블록딜 이슈로 빠진 부분들은 당연히 염두가 되는 부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공모가보다 조금 빠져서 지금 거의 저점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6,000원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000원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블록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당연히 여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아이템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바로 블록딜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는 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6,000원 이탈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감당이 안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손절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일단은 6,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블록딜 이슈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많은 하락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손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그냥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지금 저점은 찍은 것 같다. 공모가 대비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부디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도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무소님께서 펌텍코리아를 들고 계신데 27,700원에 약간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부 의견부터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펌텍코리아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세요. 펌텍코리아는 네 분 다 긍정 의견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유진 본부장님 지금 그래도 꽤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고 네. 그 이후로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뭐 들고 있어도 될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요즘에 또 세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샴푸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약간 앞으로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해외 쪽 매출이라든지 이런 수출 쪽의 모멘텀도 충분히 앞으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고 저는 일단은 뭐 크게 여기서 추세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교적 자리를 잘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3만 원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님께서 3기 EV를 가지고 계십니다. 21,5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시장이 밀리니 더더더 밀리는데 물 타면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네요. 급락에 나왔는데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3기 EV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일단은 부정 3개, 아, 본부장님까지. 네,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부정 의견이 4개나 나왔습니다. 어떤 분께 의견 들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께 네. 들어볼까요? 3기 EV 지금 워낙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시장과 함께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뭐 이 회사는 일단 전기 자동차 쪽에 대한 이제 배터리 엔터플레이트 만드는 회사인 걸로 좀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뭐 오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폴란드 이슈도 있고 최근에 영국 쪽에서 이제 내연 기간을 2030년 이상 연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생각보다 전기차 자체가 인프라가 계속 조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 자체가 지금 회복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결국에는 3기 EV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자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분 모두 부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4604님의 사연인데요. HP, SP를 들고 계시고 35,900원에 네.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네. HP, SP도 사실 연초에 굉장히 잘 달려줬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긍정이 네 분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이조 본부장님, 지금 그래도 매수가가 꽤 높거든요. 현재가 대비해서. 비중도 조금 있으신데 들고 가신다면 뭐 전고점까지 다시 좀 가줄 수 있을까요? 저는 HPSP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 만약에 뭐 지금 반도체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AI 산업 자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AI 쪽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정 받는다고 여기서 포기하시고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비중이 좀 20%라서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뭐 비중 확대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무너져서 만약에 27,000원 여기 지금 120일 이평선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비중 추가나 확대보다는 그냥 지금 20% 가지고 계신 거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HPSP 같은 경우가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16%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HPSP는 반도체 전공정 기업이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지분 투자를 한 이유가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크게 오른 것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안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주 랠리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미 반도체 다시 달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HPSP도 어쨌든 HBM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네. 갈 때 세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좀 보유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HBM 관련주, 뭐 반도체 업종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때 올라갈 때 못 들어가셨었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네.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지금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 나와서 반가운데요. 네.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뭐 예스트가 이제 국채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반도체주가 안 좋기 때문에 눌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중이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셔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굳이 하신다면 정말 철저하게 과대낙폭했을 때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대낙폭했을 때 추가 매수를 접근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그대로 좀 더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반도체라는 건 뭐 지금은 안 좋지만 충분히 저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분의 긍정 의견까지 저희가 다 들어봤어요. 네. 근데 워낙 또 시장이 많이 밀려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 들어가면 좀 고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이버 녹색 밴드에 엠뱅고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 무료 정보 많이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시면 주식에 대한 뭐 고민들, 최신 트렌드까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료 방송은 내일 오후 5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좀 강한 종목들, 제 최강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검색하셔서 더 알찬 투자 인사이트,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너무 힘드셨을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희 주상전화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